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의과장 장성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암 면역 부활에 대해서 한의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암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공격적인 치료할 때 특히 면역이 저하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한방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대표적인 두 개의 치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면역 세포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는 NK 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입니다. 그리고 T 세포라고 해서 여러분 면역 항암을 할 때 얘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이런 면역을 활용을 해서 하는 면역 세포고요. 그 외에 B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고 또 대식 세포라고 해서 내 몸에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한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암도 될 수 있고 세균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항원에 대해서 독소를 분비해서 림프구에 즉 백혈구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서 이런 T세포나 이런 NK세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 대세포 자체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먹는다 해서 대식세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면역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내 몸에서 이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을 공격하거나 대식세포, 이런 항원을 제시해서 이런 T세포의 도움 T세포를 통해서 B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공격하게 하거나 또 이 T세포, 킬러 T세포라는 게 암을 공격하거나 이게 다양한 내 몸의 면역 반응들에 의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아까 말씀드린 NK세포, T세포, 대식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내 몸에서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암을 인식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암 환자분들이 어떤 면역 상태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세포인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발암 물질을 많이 먹었거나 방사선을 쐬거나 또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이 됐거나 만성염증이 있거나 이래서 내 몸에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어 이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에서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것은 뭔가 형질이 전환됐다 해서 뭔가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K세포라든가 T세포, 세포독성 T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 대식세포들이라든가 암을 인식하게 하는 수지상 세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을 인식해서 공격하게 하게끔 하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림프구라고 하는 거죠.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게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통 T세포, 세포독성 T세포라고도 하고 CD8 T세포라고도 하고 또는 CD4 플러스 T세포라고 하는 보조 T세포라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NK세포, 또 B세포 이런 것들 다 림프로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가 잘 발현을 해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나쁜 물질을 잡아먹어서 정상화를 다시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는 하루에도 한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이 전환된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런 암세포를 잘 잡아먹겠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암세포를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암을 인식하게끔 뭔가 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암 환자분들은 이런 인식 자체가 잘 부족해져 있고 또 면역 세포들이 암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단계가 오게 되고 이 균형이 암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이라든가 잡아먹는 기능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깨져서 더 암세포를 인식 못하고 또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이렇게 도피하는 단계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도피를 하면은 여러분이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도피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역이 이미 침체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항암을 한다면 결국은 항암은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치료인데
일부는 암이 빨리 분열하는 세포는 잘 죽겠지만 또 일부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암세포가 항암을 하고, 이렇게 특히 우리 3, 4기 환우들이 오랜 항암을 해도 나중에 항암이 내성이라는 게 오는 이유는 바로 암세포가 안 죽은 것들이 또 이렇게 면역이 저하된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자라는 암세포들은 물론 이제 항암을 바꿔가면서 얘를 억제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억제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것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면역항암, 즉 면역감은 억제제라고 해서 내 몸의 T세포라는 면역세포나 최근에는 NK세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예전에 기존의 항암제들은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 독성 항암을 위주로 했다면 최근에는 내 몸의 면역세포를 부활해서 또는 인식 기능을 깨워서 암을 억제하는 면역 항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한방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이 이미 걸리신 분들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가 왔구나. 이 때문에 내 몸의 면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 단계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의 특징을 좀 알아셔야 된다. 암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암의 특징은 면역을 파괴한다는 거죠. 또 회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에 파괴하고 회피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파괴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도록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잘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특히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암이 성장하고 항암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 내 몸에 염증 환경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염증 반응이 왜 오느냐? 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환경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치료 목적으로 쓰는 수술이라든가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다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서 방사선 치료할 때 또는 수술을 할 때 어떠한 또 항암을 할 때 이런 면역을 부활하고 이런 염증 환경을 줄여주는 한방 치료가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 모르신 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면역 파괴 회피를 회복시키는 한방 치료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핵심적인 거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암을 극복하고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면역이 파괴되게 회피한 것을 바꿔야 됩니다. 면역을 부활해서 또 암을 인식하게끔 회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는 암이 성장하는 게 염증 때문이니까 이 내 몸에 보이지 않지만 염증 환경들, 보이는 염증 물질들도 당연히 없애야 되고, 염증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암이 있다고 하면 염증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 환경, 염증 신호들을 많이 줄여주는 치료들을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 연구는 어떤 연구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환경이 바로 이 아까 말한 염증 물질, 염증 환경을 낮춰주고 면역이 억제되고 파괴된 환경을 조절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종양 면역 억제 미세 환경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고 T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조하는 게 바로 한약의 가장 큰 핵심이다. 한약 암 치료의 기존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항암을 할 때 면역을 증진하는 여러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세 환경들의 면역 환경,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여야지만 아는 거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한약들 중에 이런 면역이 억제된 환경, 파괴된 환경을 부활하는 그런 한약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면역이 억제된 거를 개조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은 면역이 좀 억제가 되고 염증 물질이 생기면은 암이 성장한다 그랬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암이 지금 성장했죠, 그죠? 이게 암세포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MHC라는 분자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뭔가 암에서 꽂혀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 면역세포인 T세포가 MHC라는 게 많이 꽂혀 있어야 그것이 암세포라는 걸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데, 한약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현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종양주기 세포의 발암성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다. 아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염증 물질을 낮춰주고 면역을 부활하는 환경들을 이런 기전을 갖고 있다. 면역이 억제된 거를. 그리고 암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암 환경은 어떻게 있냐. 이따가 말씀드린 조절 T세포라는 게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이것을 세포독성 T세포가 많이 있게, 즉 암을 공격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T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라는 이 CTL이라고 하는데 얘가 많을수록 면역항암제가 잘 듣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항암 중에도 항암이 효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를 줄이고 이 세포독성 T세포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으로 갈수록 암이 잘 치료가 됩니다. 종양이 억제되고 이쪽에 환경이 있을수록 암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라는 걸 이따가 할 건데 이 대식세포가 원래는 암을 억제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타입이 M2가 있고 M1이 있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M2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성장시키고 M1 타입이라는 것은 암을 억제하는데 한약이 바로 M1 타입을 많이 만들어주고 M2 타입을 줄여준다라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근거가 된 한약이 뭔지. 그리고 이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암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면역세포 모를 수 있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TV에서 미사일 쐈다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뉴스에서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라든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어느 지역에서 미사일을 쐈어. 그게 암세포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그게 미사일을 쐈어라고 누군가 레이더처럼 추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수지상세포예요. 이 수지상세포는 미성숙돼 있으면 이건 암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게 성숙화시켜야 돼요. 이 암을 인식하게끔 면역세포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약이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또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골수에서 유래하는 억제 세포라는 게 있어요. 특히 면역을 억제하는 게 골수에서 이 염증 물질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나올수록 나쁜 짓을 다 해요, 얘가. 면역을 다 억제하고 M2 타입의 대식세포라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풍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이 있다고 하면. 얘를 그럼 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냥 항암만 할 게 아니고 항암만 계속 하면 얘가 늘어나. 그러면 얘를 풍부한 것들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한약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줄여주는 역할. 이 골수에서 유래된 면역을 억제하는 이 세포를 줄이는 게 바로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에. 그래서 종양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이 주되게 하는 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여러 환경들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 내 몸의 면역, 암이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이 걸렸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왼쪽에 있는 이 환경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 돼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이나든가 세포도성하면 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격적인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을 부활하는 치료를 하셔야 여러분이 보조적으로 암을 잘 치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이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한약을 좀 드셔보셔야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병원에서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거나 또는 한약을 먹으면 암이 커진대요. 보약을 먹으라고요? 보약 먹으면 암이 보약 먹고 커진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심심찮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모르시잖아요. 그냥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어떤 암이 어떤 한약을 써서 암이 커졌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근데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그런 근거를 대주신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이 커질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염증 물질이 많아지는 거, 그죠? 염증 결 또는 면역이 억제되게 만든. 그럼 만약에 한약이나 보약이 면역을 더 억제하거나 염증을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은 성장하겠죠. 근데 한약은 오히려 저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염증 물질을 낮추고 면역 억제 환경을 개선하는 약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은 암이 커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연구가. 그럼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냐? 일본에는 의대에서 한약을 다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의사님들이 다 한약을 50년 동안 썼어요. 78년도부터 암치료 한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를 다 해보는 거예요. 암종별로 어떤 한약이 암을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억제하는지. 그럼 그 억제한다라고 알려지는 한약이 있어요. 물론 정체불명의 한약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근거 있는 한약 중에는 오히려 암을 억제하는 한약이 또 많이 밝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의사들이 암 치료할 때 대표적으로 한방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쪽에서 밝혀지는데 암이 있다는 거는 암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암 치료 자체가 즉 수술암 방사선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고 면역을 억제해요. 그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증상 중에 너무 피로해요. 식욕이 없어요. 설사하고 변비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통증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감염이 와요. 다르리 나요. 골수가 억제해서 백혈을 떨어졌어요. 구강이 건조하고 염증이 있어요. 구내염이 있어요. 장이 막혀요. 감염증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호소하실 거예요. 암 치료 중인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이 표현들이 다 뭐냐? 면역이 억제되고 염증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접적 이 증상 자체가. 그렇다면 이미 내 몸의 리듬이 깨져서 너무 몸이 피로하신 걸 흔하게 느끼실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를 양방에서, 즉 의과에서만 이런 약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한의과에서도 전신에 필요할 때 쓰는 약, 설사할 때 쓰는 약, 변비에 쓰는 약, 이런 소화불량이나 동통에 쓰는 약 다 있어요. 그런 약들이 염증도 낮추고 면역이 올려주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보약에 많습니다. 보약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훨씬 이런 것들이 개선도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도 올라가고 염증도 낮춰져서 피로가 개선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첫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암치료를 위한 생체 반응 조절제라는 게 있어요. 전문적으로는 용어로 BRM이라고 Biological Response Modifier라고 하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것과 내 몸의 면역을 강화하는 것, 촉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암을 죽인다. 주로 항암제가 하는 거죠. 주로 세포독,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세포독성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뭐냐? 암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포독성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면 면역이 올라갈까요? 안 올까요? 면역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나서도 면역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것과 면역을 강화하고 구축하고 촉진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즉 따로 이걸 구축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반응 조절제라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종양, 즉 암에 의해서 이미 면역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이 면역 자체가 암을 인식을 못하게끔 이미 편집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일깨우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암이 있는 분들이 그것이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하거나 관계없이 얘를 깨워서 자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생체 반응 조절제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하는 게 바로 한방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암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요코하마 시립대학 의대에서 또 홋카이도 대학에서 공동 연구로 2013년에 나온 연구인데 이런 한약이 수술항암 방사선이 좋아요. 이런 거는데 요거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표준 치료라고 해서 추가요법으로 뭔가 면역요법을 더 추가하면 좋은데 그게 이 한약 중에 이 BRM 제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더라. 그럼 도움이 되는 게 한약이 있다라고 일본 의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 치료할 때 보통 한약을 왜 쓰느냐? 보통 세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 일본 의사님들 기준이에요. 암이 여러 가지 있음으로 해서 여러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을 완화한다. 암이 있음으로써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현대의학 치료, 즉 표준 치료라고 하는 수술항암 방사선을 하면 여러 부작용이 오는데 얘를 양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을 추가적으로 더 투여해서 더 부작용을 잘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암이 축소하고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번, 2번에 관계돼서는 앞 시간에서 충분히 여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후의 시리즈도 그런 내용을 할 것이고, 오늘은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3번. 즉 한 방을 써도 암이 줄고 증가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약을 먹으면 무슨 보약을 먹으면 암이 성장한대가 아니고, 일본의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이 한약을 쓰면 축소하고 오히려 증가를 억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한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한약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런 쪽의 약을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면역을 개선해서 부활하고 촉진해서 내 몸의 암을 억제하는, 즉 항종 효과가 있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십전대부탕, 두 번째 보주유탕, 세 번째 임상양탕이에요. 이거를 일본의 사람들은 뭐냐면 3대 보약이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아예 3대 보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일본말로 그냥 번역한 건데,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홋카이도 의대, 이런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의사들이 보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이. 그죠? 그럼 여러분이 대학병원에서 들었냐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몇십 년 전에. 그죠? 왜? 이렇게 다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어떤 면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보약이 암세포를 죽인다.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프토시스라는 거는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보약이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면역을 조절해서 해요.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세포를 이런 줄여주는데 그 역할이 바로 T세포나 B세포, 앞 시간 했죠? 대식세포.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을 촉진해서, 즉 면역의 암 환자들은 억지돼 있는데 얘를 다시 부활해서 암을 죽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험 연구인데요. 어떤 걸 연구했냐? 혈액암 중에 백혈병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암세포를 분절낸다. 조항. 이건 암세포를 죽인다는 뜻이죠. 가장 도움되는 약은 뭐냐? 백혈병의 경우에 사물탕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사물탕.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이 사물탕이라는 약은 원래 일반적인 조혈작용이 있어서 여성분들 생리불순, 생리통에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출혈했을 때 많이 썼던 보약이에요. 근데 이게 독특하게 백혈병을 많이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그 외에 사군자탕이에요. 얘는 소화기 보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도 역시 백혈병 세포를 분절내고 조각낸다고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십전대부탕 역시 도움이 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사물탕. 그 외에 보주이탕이라는 약도 암세포를 분절낸다. 이런 약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 백혈병 환자한테 이런 약을 써서 해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약을 임상의 연구들이 여러 가지 나온, 나중에 혈액암도 제가 따로 언급할 날이 오겠지만, 이런 약을 흔하게 씁니다. 백혈병 환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이런 게 암세포, 즉 백혈병이 있는 경우를 억제하는 항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한약이. 이게 기초적인 연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최소한 이걸 써서 암을 성장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도움이 되냐? 바로 내 몸의 흉선이나 비장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한다. 즉, 뭘 얘기냐? 흉선에 있는 T세포라든가 또 B세포라는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이런 한약들이 도움이 되더라. 특히 사물탕이 이런 백혈병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대식세포도 역시 활성화하는데 사물탕, 사구자탕이 특히 이런 대식세포를 활성화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약들이 또 십전대부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백혈병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또 이런 임상연구가 된 걸 참고해서 백혈병 환자한테 이런 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암세포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초연구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시리즈로 이 약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십전대보탕은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너무 한약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 약을 잘 몰라요. 의료인들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약은
여러 한약 중에 암을 억제하는데 여러 한약 가장 강력한 아까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체적 면역 체계를 높이는데 가장 넘버원 가장 강력한 한약이 뭐라고요? 십전대부탕이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제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캔자스 대학에서 의대에서 이미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가장 즉 이 항암의 부작용을 없애고 암의 면역을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는 116가지 한약을 연구를 8년가량 했다는 거예요. 8년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넘버원이 뭐라고요? 십전대부탕이었다. 그래서 8년 동안 동물에도 연구를 했고 사람에도 연구를 했는데 얘가 잠들어있던 면역세포, 즉 NK세포가 면역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혈작용도 하고 백혈구도 높이고 심지어 항암의 부작용도 줄여주고 방사선 부작용도 줄여주는 데다가 항암의 효능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방사선 효능을 높이고. 여러분 이왕 항암을 할 때 이런 한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방사선을 할 때. 이게 일본에는 아예 가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에 제가 수술의 파트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방사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은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 보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십전대보탕. 네이버만 치면 십전대보탕이 어떤 구성이 있는지. 아까 제가 사물탕에 백혈병이 많이 좋다 그랬잖아요. 사물탕하고 또 사군자탕이 있어요. 요 두 개가 합방이 되면 팔물탕이라는 약이 돼요. 여기다가 황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계피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 10개 약이 돼요. 이게 십전대보탕이에요. 십전대보탕은 10개의 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체력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쓰는데 얘가 NK세포를 활성화해주고 대식세포가 암을 잘 인식해서 죽여주도록 촉진해주고 세포조성 T세포를 높여준다. 즉 얘는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다 부활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일본의 의대 교수는 항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라고 딱 이렇게 써놨어요. 아예 이렇게 논문에다가 십전대보탕 이퀄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약을 먹으면 암이 커진다가 아니고 정반대예요. 암을 억제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보약이 왜 억제하느냐? 바로 면역을 높인다. 면역을 높인다. 침체된 면역을 높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BRM이라고 한다.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세포조성 T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T세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면역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세포조성 T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T세포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세포조성 T세포를 활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게끔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세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억제 T세포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절 T세포라고도 하고 억제 T세포. 얘가 바로 암을 성장시키는 T세포예요. 면역세포죠. 그럼 왜 그러냐? 원래 이 조절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몸에 너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오는 걸 자가 면역 반응이라 그래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억제 T세포라는 게 이런 반응을 브레이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서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내 몸에 면역 반응이 과잉되지 않게 해주는 게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는데 암이 있는 분들은 억제 T세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게 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자기가 살라고 얘를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암이 면역 감시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세포한테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 T세포가 암 환자들은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 물질, 특히 면역세포에 이런 염증 환경이 있고 막 이러면은 얘가 억제 T세포나 이런 조절 T세포라는 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 억제 T세포는 암을 촉진해요. 그런 연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암을 촉진한다. 이 억제 T세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암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가 어쨌든 내 몸에 자기가 살라고 이런 조절 T세포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뒤에 보면 억제 T세포가 이렇게 막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억제 T세포라고 하는 게 이 조절 T세포가 이렇게 늘어나 있느냐? 암세포가 자기가 면역세포를 이들이
인식을 못하도록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암이 성장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억제 T세포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질 않지만 미세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주의 미세환경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면역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억제 T세포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억제 T세포를. 그럼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제 T세포 증가는 암력이 안 좋아요. 성장한다면. 그래서 억제 T세포가 늘어나고 세포도성 T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걸 뭐예요? 암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항암하고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면의 면역세포 중에 세포도성 T세포가 줄어 있고 억제 T세포가 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암하다가 내성이 오기가 쉽고 또 하나 이런 표준 치료 다 끝나고도 재발할 확률이 높고 전이할 확률이 높고 이 나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이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면역 항암제가 되게 요즘은 최근에 각각마다 치료했죠. 이 절반 이상의 효과가 없어요. 즉 효과가 50%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면역 항암제 비싸기도 하고 최근에 세포도성 T세포다 아주 오래 쓸 수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의외로 오래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억제 T세포 때문에 그래요. 이 억제 T세포, 즉 내몸의 면역을 조절해서 내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면역 항암제인데 이미 이런 억제 T세포가 많이 있고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돼요. 이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조절 T세포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면역세포가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항암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일본의 의대에서 교수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한약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한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줄 한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의대는 의사들이 이미 의대에서 다 이런 걸 배워요. 학회에서도 매년 이런 거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심지어 처방권도 있어요, 의사들이. 도쿠시마 대학에서 소화기 외과에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 이런 면역 항암을 하는 시대에 한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표적인 한약이 뭐냐. 바로 십전대부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강한 사람 27명을 봤더니 조절 T세포, 억제 T세포가 정상치예요. 근데 췌장암, 진행성 췌장암자를 16명을 봤더니 억제 T세포, 조절 T세포 이렇게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게 바로 한약. 십전대부탕 하는가 봤더니 줄더라는 거예요. 유의하게 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췌장암에 십전대부탕을 써야 되는 최소한의 근거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 모든 암 중에 여러분 췌장암 4기가 제일 생존율이 안 좋은 암 중에 속해요. 항암도 잘 안 듣고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너무너무 높고 5년 생존율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항암만 의지할 게 아니고 얘를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이 뭔가에 대한 연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도쿠시마 대학 병원의 외과 선생님이 뭘 하냐면 십전대부탕의 4기 췌장암에 도움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움이 된다. 즉 십전대부탕은 T세포를 면역을 부활한다. 근데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 항암을 할 때 백혈감소나 빈혈, 혈소판 감소 막 오는데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 뭐가 십전대부탕을 쓰면 백혈감소나 빈혈이 덜 온다. 그래서 이것을 항암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더라. 이 연구예요. 그래서 도쿠시마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 잼스탑이라는 항암을 썼던 경우거나 또는 방사선을 했던 경우 그런 예시를 했을 때 4기 췌장암을 대상으로 십전대만 쓴 거랑 안 쓴 거랑 1대1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조절 T세포가 누가 많다 그랬어요? 진행하는 췌장암 환자 많다 그랬죠. 근데 실제 십전대한테 안 쓴 분은 이렇게 조절 T세포가 그대로 있어요. 억제 T세포가. 근데 십전대한테 썼더니 이 쓰고 2주 한 대로 해보면 이렇게 계속 유의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항암제가, 세포도성 항암제가 암을 걔는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또 다른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더 공격할 확률을 더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연구, 어떤 연구냐면 CD4, CD8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보통 암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 또 항암하는 분들은 이게 낮아져요. 암을 억제하는 면역이 저하된다는 얘기인데 이 십전대부터 안 쓰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요. 즉 항암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면역이 계속 억제돼 있다니까요. 계속. 근데 십전대부터 쓰면 암을 면역을 억제하는 걸 이쪽에서 개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개선해서 암을 추가적으로 더 공격해 주는 세포독성 항암을 못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백혈구를 훨씬 더 안 쓴 경우보다 십전대부탕이 더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백혈구를 보통 백혈감소증 때문에 여러분 항암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백혈감소증을 빨리 회복해주는 약이 바로 십전대부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간 기능을 더 손상시키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쓴다 해서 신장이 더 망가지고 소화기가 더 망가져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암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준다. 항암을 더 오래. 십전대부탕을 쓰면 한 150일 정도 제비타민을 쓸 수 있고 그냥 항암만 하면 100일만 쓴다. 유효하게 좋더라. 또 여기 보신 대로 생존 일수를 보면 십전대부탕을 쓰면 평균 210일 정도 4기 췌장암이 생존했는데 안 쓴 경우는 172일 정도 쓴다. 이건 십전대부탕만 쓸 때 그랬죠. 물론 이것만 쓸 필요 없어요. 여러 약을 더 쓰면 더 올라갑니다. 이건 임상 연구는 이렇게 했다는 거고 어쨌든 이 십전대부탕 쓴 군이 높아요. 이 얘기 뭐예요? 부작용도 잡아주고 오래 항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지하다는 거죠.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위암에서 항암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고 또 십전대부탕을 항암 중에 쓴 거예요. 또 1기에서 3기에 위암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보통 쓰는데 항암을 쓰는 23명 대상으로 항암만 쓴 경우랑 항암하면서 십전대부탕이라는 보약을 준 거랑 두 개, 누가 더 면역을 잘 개선하는가? 항암을 하고. 왜냐하면 UFPT라고 하는 이건 5FP라는 항암의 일종인데 먹는 항암입니다. 근데 얘를 쓰면 면역 일반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십전대부탕 쓰면 면역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마마치 의대라는 데서 억지 T세포를 줄여내. 이 서프레스 T세포가 바로 억지 T세포예요. 억지 T세포가 줄어든다는 의미 이제 아셨죠? 내 몸에 암을 성장하게끔 면역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면역세포를 항암 중에 억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내 몸에 또 세포조성 T세포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언제? 항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항암 중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십전대부탕 했으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한약 십전대부탕 쓴 군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항암만 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식욕도 올라오고 피로도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암할 때 여러분 5FP라는 항암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일본의 사람들 그래서 십전대부탕 흔하게 써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다 여성암이 있어요. 여성암이 뭐예요? 부인과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그죠? 자궁내막암 이런 게 다 부인과암이에요. 되게 많죠? 이 암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암이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재발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본 의사들은 당연히 표준치료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약을 썼을 때 혹시나 재발률 떨어뜨리는 게 한약이 역할하지 않을까 이거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했더니 이거는 부인과암 환자 31명한테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오래 쓰면 쓸수록 십전대부 오래 복용할수록 뭐가 올라온다? NK세포의 활성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이 되게 올라온다. 그리고 여러 환자가 불편한 증상도 회복된다. 이런 내용의 연구가 있고 또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난소암 치료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재발 억제 목적으로 6개월 정도 십전대부탕을 투여했더니 이 세포조성 T세포가 빨리 올라오더라. 상승되더라. 이게 뭐예요? 세포조성 T세포가 뭐라고요? 암을 공격하는 T세포라고 그랬어요. 그럼 재발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암 면역 지표인 단핵구하고 T세포의 비율가 낮은 수치를 유지해요. 그죠? 그리고 재발 예방 효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개하당이 높다면 이런 세포조성 T세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암,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은 일본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뭘 많이 쓸까요? 십전대부탕을 많이 써요. 어떨 때? 항암 중에 많이 쓰고 수술하고 많이 쓰고 방사선 중에 많이 쓰고 재발 억제 목적으로 모든 표준치료 다 끝났을 때 이런 근거로 십전대부탕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군이 이거보다 더 대규모 연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근거로 쓰는 거지 막연하게 한약 써서 좋아졌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한약이에요. 보준이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십전대우탕은 많이 들었는데 보준이탕 처음 들어보셨죠? 얘가 바로 강력한 NK세포 활성제입니다. NK세포가 암 면역에 좋다는 건 아시죠? 그죠? 그 부활하는 약이 보준이탕. 얘는 심지어 십전대우탕보다 더 강력해요. NK세포 부활하는 게. 자, 약효는 십전대우탕과 거의 같은 보약이에요. 십전대우탕하고 같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암 환자 많이 필요하죠? 근데 좀 얘는 암 면역제 TH1, TH2라는 게 있어요. 얘가 균형돼 있어야 돼.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암 환자들은. 이게 깨지면 암이 성장해요. 근데 얘를 균형화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암의 면역을 개선한다는 거고, NK세포 활성을 증가하고, 대식세포라고 아까 면역세포 있지, 이거 활성을 항진하. 이따가 자세하게 이걸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또 혈액 속에서 림프구가, 제가 생존율 향상할 때 림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존율 되게 관심 높죠? 여러분 림프구 수가 얼마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염증 수치와 림프구 수가 두 가지 중요한 첫째 시간에 했어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면역세포의 면역세포. 암을 공격하는 내용의 면역세포가 뭐다? 림프구가 하는 거야, 림프구가. 걔를 그러니까 부활한 약이 뭐예요? 보주기탕이에요, 보주기탕.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다 생산할 증가하는 게 인정되고 있다. 이거 의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이. 그리고 여기 번호 있죠? 이게 다 이게 논문이에요. 관련된 논문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일본어. 그 일본의 논문 다 이렇게 일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글로 돼 있듯이. 그래서 이게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많이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저는 여러분 이제 그 설명 자료나 유튜브 자료 하려고 일일이 다 이게 번역하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거지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삿포로 의과대학에서 병리과 선생님들이 연구한 거예요. 뭘 연구했느냐? 96년도에 연구했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연구한 거예요. NK세포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 했죠. 이 30년 전에 요구하는 한약이 뭐냐? NK세포가 억제되는 거에 암 환자 예후가 안 좋은데 이것을 부활하는 대표적인 한약이 뭐냐를 삿포로 의대 병리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이 보준이탕이라는 거예요. 보준이탕. 보준이탕을 썼더니, 투여했더니 암을, 이건 실험 연구를 한 건데, 이식하기 7일 전부터 썼더니 명확하게 지금 이것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식 7일 전에부터 보준이탕은 매일 투여했더니 확연하게 가장 크게 중간에 쓴 것보다 좋다. 미리미리 쓰는 것이 상당히 좋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암 증식도 억제하고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육종암에 대한 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얘는 보준이탕은 NK세포를 활성화하더라. 얘는 숫자를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활성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NK세포를. 왜냐면 활성화가 안 돼서 암을 인식을 잘 못하고 공격을 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RM의 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 의대 교수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다. 이 뭐가? 십전대우탕도 BRM인데 보준이탕도 BRM이다. 즉 억제된 면역을 부활한 NK세포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보약이 바로 이 면역의 활성화하는 거다. 아까 제가 십전대우 때 얘기했죠. 근데 이 보준이탕만큼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떨어진다. 그러나 증강 효과는 십전대우에 있긴 해요. 보약을 어쨌든 이런 보약을 적극적으로 보면 이 NK세포, T세포, 이 킬러 T세포, 이런 암을 공격해주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세포들을 다 부활한다. 부활의 핵심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 주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있다? 보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면역을 자극을 해서 억제된 면역을 자극을 해서 종양 증식을 억제한다 라고 30년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연구는 최근 연구예요. 최근에도 이 보준이탕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연구돼 있냐? 한국한약연구원에서 있어요. 한국한약연구원. 우리나라에서 한국한약연구원에서 뭐가 있냐? 보준이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최근에 면역항암제가 대선이라고 그랬죠? 보준이탕을 쓰면 면역항암제가 시너지가 나는지를 연구를 한 기초연구예요. 요걸 기반으로 한국항약연구원에서 지금 임상연구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연구는 뭐냐 하면 아까
보지탕이 T세포도 좀 올려야 되고 NK세포 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이 만약에 혹시나 한약을 쓰면 의사님들 중에 면역 항암을 쓰면 혹시 이 한약이 방해를 일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우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면역 항암을 쓰는데 정체불명 한약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부식하려고 저희 쪽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이 시너지 효과를 주더라는 거예요. 즉 종양에 보이지 않는 면역 항암을 개선해서 T세포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지탕이 면역 항암에 시너지를 준다는 이 연구입니다. 최근 연구예요. 자, 보지탕은 저희가 소화기암에 대단히 많이 써요. 특히 대장암에 많이 쓰이는데 일본의 의대에서도 의사들도 보지탕이 대장암을 억제하고 대장암의 간전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대장암이 이렇게 있는데 보지탕을 농도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지금 보신 대로 대장암이 이렇게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즉 항암을 하지 않아도 얘는 이 거꾸로 나왔다 이래서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만약에 암이 성장했다 이러면 얘는 암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대로.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거꾸로 돼 있죠. 보지탕은 그래서 대장암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이고 또 위암에도 이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폐암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 약은 그래서 저희가 재발 방지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 약이 뭐라고요? 보지탕입니다. 그런데 물론 십전내유탕도 대장암에 많이 씁니다. 결장암, 직장암에도.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이제 또 아까 이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면역 항암하고 시너지를 주는 걸 연구한다 그랬죠? 자, 이 면역 항암을 쓰면 지금 암세포가 이렇게 보신 대로 줄었죠, 그죠? 면역 항암이 줄었어요. 근데 이 면역 항암하고 보지탕을 쓰면 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세포가. 아까 제가 이거는 대장암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면역 항암하고 하면 더 시너지를 주죠. 콩알만큼 더 줄죠, 그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만 했을 때보다 더 시너지가 주더라. 어떻게 할 때? 보지탕을 매일 복용을 한 분. 지금 면역 항암을 주 3회 이렇게 투여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유의하게 줄여줘. 이 면역 항암의 시너지를 확 준다는 얘기가. 그럼 왜 이런가? 우리가 종양 관련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부분에 제가 대식세포라고 설명드렸죠? 이 대식세포는요, 단핵구라는 거에서 대식세포가 M1이라는 게 나오고 M2라는 게 앞부분에 제가 M1 타입, M2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M2 타입은 뭐냐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또 아까 T세포 중에 조절 T세포는 암을 성장하고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식세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M1 타입은 암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타입으로 많이 될수록 암을 억제하는 대식세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내 몸의 미세 환경이 암을 억제하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면역을 억제하는 환경이 돼서 이런 M2 타입의 면역세포, 대식세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M2 타입의 이런 대식세포가 많이 생기느냐? 골수율의 억제세포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 드렸죠. 그죠? 한약을 쓰는 건 이런 골수율의 억제세포를 풍부했던 걸 억제하는 기전이 앞에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는 뭐냐면 MDSC라고 부르는데 얘는 면역을 억제해요. 안 그래도 암 환자분들은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데 얘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암세포 원격전을 유도하는, 즉 나쁜 짓을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다. NK세포라는 면역세포도 억제를 하고 얘는 T세포 중에 조절 T세포 아까 얘기했죠? 얘를 많이 유도해요. 그리고 M2 타입의 이 대식세포도 얘가 많이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세포를 성숙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 고수율의 억제세포는 결국 뭐냐? 내 몸에서 암이 좋아지게 암을 파괴하고 회피하는 많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수율의 억제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생기느냐?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즉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길수록 고수율의 억제세포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만 계속 하잖아요. 이 고수율의 억제세포가 풍부해질 수 있어요. 염증 물질 때문에. 이 부분에 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공격적인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 몸의 염증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 이 고수율의 억제세포를 줄여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조절 T세포도 줄여야 되고 이 대식세포 중 M2 타입도 줄이고
NK세포는 오히려 부활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연구해 본 거예요. 보주이탕이 지금 면역 강함에 시너지를 주는 걸 확인했는데, 그럼 좀 더 얘가 왜 억제를 하느냐 봤더니, 보주이탕을 썼더니, 보주이탕을 쓰기에 녹색입니다. 이렇게 이 MDSC라고 하는 이런 골수리 억제세포를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골수리 억제세포가 줄어들면 아까 면역 강령이 다 개선된다 그랬죠, 그죠? 보주이탕이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직세포를 얘는 올려줘요, 면역세포 중에. 그래서 아마도 M1 타입의 이런 대직세포를 좀 유도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MDSC를 줄여주면서 대직세포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보주이탕을 하는 게 뭐냐. 골수리 억제세포를 줄이는 게 좋다고 되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볼까요? 보주이탕을 쓰면 이렇게 유의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골수리 억제가. 그리고 이런 종양의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하는 미세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이 암을 억제하는 이런 실험물질들을, 암을 억제하는 실험물질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면역을 조절하더라. 그게 바로 보주이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주이탕이 왜 면역 강함에, 아까 제가 이 면역 강함이 잘 안 듣는 게 50% 이상 안 듣는 게 조절 T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근원적인 게 뭐라고요?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다. 그러면 보주이탕을 썼더니 면역 강함이 시너지가 많이 나더라. 왜? 골수율의 억제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보세요. 보주이탕하고 면역 강함을 치면 딱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보주이탕을 쓰면 뭐가? 이런 면역 강함을 할 때 항암 효과가 2.58배로 높아지더라. 아까 보여줬죠? 크기로 차이가 났어요. 그죠? 높여지더라. 왜 그러냐? 세포 조성 T세포를 이렇게 면역 강함 같이 했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T세포를 더 높여주고, 왜? 면역 강함은 세포 조성 T세포가 아주 촘촘히 박혀 있어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면역 강함 할 때 여러분 세포 독성 T세포 여러분 몸에 풍부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직전에 막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했는데 바로 항암을 하면 세포조성 T세포가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포조성 T세포는 백혈구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백혈구 숫자가 줄었는지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다 자료 있잖아요. 백혈구 총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건 림프구라는 게 비율이 나와요. 그 비율이 떨어져 있다? 이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존율을 다 관여하고 치료율과 관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살해 세포를 높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보주이탕만 써도 안승훈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즉, NK세포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너지, 면역 강화하고 했을 때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보주이탕은 면역 강화할 때 면역 환경을, 암을 억제하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주더라.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풍부하게 해준다라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 이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고 요즘 챗GPT만 써도 이 내용 있으면 다 나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면역 부활을 할 때 첫 번째, 생체 반응 조절제라는 게 있었어요. BRM이라고요, 그죠? 이 암에 침체된 면역 체계를 깨워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생체 반응 조절제라고, 10전대바탕은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면역 조절제라고 그런 임상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주이탕은 역시 생체 반응 조절제 대표적인 약이고, NK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억제하는 생체 반응 조절제라고 하고, 최근에 면역 강함에 2.8배의 효과를 상승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저도 면역 강함할 때 그래서 보주이탕을 흔하게 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항암을 할 때 그냥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보약을 씁니다. 예, 수술, 항암, 방사선 할 때 다 씁니다. 면역 억제를 해결하려고 재발 억제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3대 보약이라고 하고, 왜 쓰느냐? 면역 저하를 개선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런 한약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을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이 있어서. 그거 왜? 면역을 억제한 걸,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항암 치료, 한방에서 하는 핵심적인 치료, 약 중에 면역 부활 효과에 있는 대표적인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